인생의 시계가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들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평온한 안정감 속에서 고동치고 또 어떤 분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으로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답답하게 막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멈춰버린 것 같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꺼내자마자 한 어르신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뛰기는 뭘 뛰어. 답답해서 꽉 막혀 죽겠구먼. 그 한마디에 강연장의 모든 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볼 방법을 찾아 떠나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신문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89세의 초등학교 졸업한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올해 90을 바라보는 울산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할머니께서는 9살에 해방을 맞았고 15살에 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두 그러했듯 공부는커녕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는 경상도로 시집을 가 삼밥집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4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홀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풍상과 눈물을 삼키며 자식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의 한이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학교 갈 날을 앞두고는 전날부터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이 할머니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가슴 뛰는 노년의 삶에 가장 빛나는 본보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89세의 졸업장을 품에 안은 할머니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중 유독 제 눈길을 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은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소리냐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벌이를 위한 고된 노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손주를 억지로 돌보는 힘든 일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고스톱을 치거나 등산을 가는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행복한 일이라면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70대를 넘어 80대, 90대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고 보람 있으며 의미 있는 일, 즉 가슴 뛰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는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는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만나 뵌 이야기 할머니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화사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며 방방 뛰고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지혜를 나누며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엘다잉, 즉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노년의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 는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가슴 뛰는 노년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얼마 전 한 의사가 쓴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앞둔 60대 아버지를 두 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 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라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평생을 살면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임종의 순간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내 인생은 참 행복했고 감사했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분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이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슴 뛰는 삶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뭘 한단 말이야. 혹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도 가고 스페인 가서 플라멩코도 배웠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한번 10년 전의 나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때도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인권지킴이 봉사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온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을 보냈습니다. 한 그룹은 가이드가 모든 일정을 짜주는 편안한 패키지 여행을, 다른 한 그룹은 목적지만 정해주고 숙소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 후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온갖 고생을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자유여행 그룹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가슴을 뛰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의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걸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생의 시계가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들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평온한 안정감 속에서 고동치고 또 어떤 분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으로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답답하게 막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멈춰버린 것 같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꺼내자마자 한 어르신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뛰기는 뭘 뛰어. 답답해서 꽉 막혀 죽겠구먼. 그 한마디에 강연장의 모든 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볼 방법을 찾아 떠나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신문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89세의 초등학교 졸업한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올해 90을 바라보는 울산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할머니께서는 9살에 해방을 맞았고 15살에 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두 그러했듯 공부는커녕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는 경상도로 시집을 가 삼밥집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4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홀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풍상과 눈물을 삼키며 자식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의 한이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학교 갈 날을 앞두고는 전날부터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이 할머니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가슴 뛰는 노년의 삶에 가장 빛나는 본보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89세의 졸업장을 품에 안은 할머니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중 유독 제 눈길을 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은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소리냐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벌이를 위한 고된 노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손주를 억지로 돌보는 힘든 일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고스톱을 치거나 등산을 가는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행복한 일이라면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70대를 넘어 80대, 90대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고 보람 있으며 의미 있는 일, 즉 가슴 뛰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는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는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만나 뵌 이야기 할머니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화사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며 방방 뛰고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지혜를 나누며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엘다잉, 즉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노년의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 는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가슴 뛰는 노년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얼마 전 한 의사가 쓴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앞둔 60대 아버지를 두 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 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라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평생을 살면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임종의 순간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내 인생은 참 행복했고 감사했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분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이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슴 뛰는 삶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뭘 한단 말이야. 혹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도 가고 스페인 가서 플라멩코도 배웠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한번 10년 전의 나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때도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인권지킴이 봉사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온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을 보냈습니다. 한 그룹은 가이드가 모든 일정을 짜주는 편안한 패키지 여행을, 다른 한 그룹은 목적지만 정해주고 숙소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 후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온갖 고생을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자유여행 그룹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가슴을 뛰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의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걸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생의 시계가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들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평온한 안정감 속에서 고동치고, 또 어떤 분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으로,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답답하게 막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멈춰버린 것 같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꺼내자마자 한 어르신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뛰기는 뭘 뛰어. 답답해서 꽉 막혀 죽겠구먼. 그 한마디에 강연장의 모든 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볼 방법을 찾아 떠나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신문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89세의 초등학교 졸업한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올해 90을 바라보는 울산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할머니께서는 9살에 해방을 맞았고 15살에 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두 그러했듯 공부는커녕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는 경상도로 시집을 가 삼밥집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4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홀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풍상과 눈물을 삼키며 자식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의 한이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학교 갈 날을 앞두고는 전날부터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이 할머니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89세의 졸업장을 품에 안은 할머니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중 유독 제 눈길을 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은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소리냐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벌이를 위한 고된 노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손주를 억지로 돌보는 힘든 일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고스톱을 치거나 등산을 가는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행복한 일이라면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70대를 넘어 80대, 90대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고 보람 있으며 의미 있는 일, 즉 가슴 뛰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는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는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만나 뵌 이야기 할머니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화사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며 방방 뛰고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지혜를 나누며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엘다잉, 즉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노년의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 는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가슴 뛰는 노년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얼마 전 한 의사가 쓴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앞둔 60대 아버지를 두 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 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라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평생을 살면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임종의 순간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내 인생은 참 행복했고 감사했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분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이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슴 뛰는 삶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뭘 한단 말이야. 혹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도 가고 스페인 가서 플라멩코도 배웠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한번 10년 전의 나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때도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인권지킴이 봉사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온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을 보냈습니다. 한 그룹은 가이드가 모든 일정을 짜주는 편안한 패키지 여행을, 다른 한 그룹은 목적지만 정해주고 숙소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 후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온갖 고생을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자유여행 그룹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가슴을 뛰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의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걸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생의 시계가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들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평온한 안정감 속에서 고동치고 또 어떤 분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으로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답답하게 막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멈춰버린 것 같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꺼내자마자 한 어르신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뛰기는 뭘 뛰어. 답답해서 꽉 막혀 죽겠구먼. 그 한마디에 강연장의 모든 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볼 방법을 찾아 떠나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신문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89세의 초등학교 졸업한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올해 90을 바라보는 울산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할머니께서는 9살에 해방을 맞았고 15살에 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두 그러했듯 공부는커녕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는 경상도로 시집을 가 삼밥집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4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홀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풍상과 눈물을 삼키며 자식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의 한이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학교 갈 날을 앞두고는 전날부터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이 할머니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가슴 뛰는 노년의 삶에 가장 빛나는 본보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89세의 졸업장을 품에 안은 할머니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중 유독 제 눈길을 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은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소리냐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벌이를 위한 고된 노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손주를 억지로 돌보는 힘든 일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고스톱을 치거나 등산을 가는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행복한 일이라면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70대를 넘어 80대, 90대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고 보람 있으며 의미 있는 일, 즉 가슴 뛰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는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는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만나 뵌 이야기 할머니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화사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며 방방 뛰고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지혜를 나누며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엘다잉, 즉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노년의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 는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가슴 뛰는 노년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얼마 전 한 의사가 쓴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앞둔 60대 아버지를 두 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 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라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평생을 살면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임종의 순간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내 인생은 참 행복했고 감사했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분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이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슴 뛰는 삶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뭘 한단 말이야. 혹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도 가고 스페인 가서 플라멩코도 배웠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한번 10년 전의 나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때도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인권지킴이 봉사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온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을 보냈습니다. 한 그룹은 가이드가 모든 일정을 짜주는 편안한 패키지 여행을, 다른 한 그룹은 목적지만 정해주고 숙소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 후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온갖 고생을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자유여행 그룹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생기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가슴을 뛰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의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걸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인생의 시계가 오후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들 때 우리의 심장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평온한 안정감 속에서 고동치고, 또 어떤 분은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으로,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답답하게 막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뛰는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멈춰버린 것 같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꺼내자마자 한 어르신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뛰기는 뭘 뛰어. 답답해서 꽉 막혀 죽겠구먼. 그 한마디에 강연장의 모든 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볼 방법을 찾아 떠나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신문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은 89세의 초등학교 졸업한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올해 90을 바라보는 울산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할머니께서는 9살에 해방을 맞았고 15살에 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두 그러했듯 공부는커녕 삼시세끼 밥 먹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할머니는 경상도로 시집을 가 삼밥집을 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4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홀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풍상과 눈물을 삼키며 자식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의 한이었던 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학교 갈 날을 앞두고는 전날부터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이 할머니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가슴 뛰는 노년의 삶에 가장 빛나는 본보기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89세의 졸업장을 품에 안은 할머니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중 유독 제 눈길을 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은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소리냐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벌이를 위한 고된 노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손주를 억지로 돌보는 힘든 일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고스톱을 치거나 등산을 가는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행복한 일이라면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70대를 넘어 80대, 90대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고 보람 있으며 의미 있는 일, 즉 가슴 뛰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는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는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만나 뵌 이야기 할머니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화사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며 방방 뛰고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지혜를 나누며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엘다잉, 즉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노년의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다. 는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가슴 뛰는 노년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얼마 전 한 의사가 쓴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